자, 오늘은 버핏과 우리가 뭐가 다르기에 그는 주가가 빠질수록 좋다, 주가 빠질수록 기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나 유명한 투자자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길래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오르면 기뻐지는가,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도 이게 심지어 능숙한 투자자들인 경우에도 장이 안 좋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주식 얘기하기 꺼려 합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저는 반대로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차이가 나길래 버핏은 주가가 빠지면 기쁘고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 슬픈가,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답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녹화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 기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겠죠. 돈이 있으면 주가가 빠질수록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건데, 왜 우리가 슬프냐면 주가가 빠질 때 우리는 대부분 주식을 99%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99%면 다행이고 100% 넘겨서 레버리지 껴서 150%, 200%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슬프죠.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마인드셋 문제도 있죠. 주가가 빠지면 싸게 살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주가가 오르면 남이 더 사줄 거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 이거 자체가 애초에 생각이 다르겠지만 가치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빠지면 싸게 사는 거니까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슬퍼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초보일지 모르겠지만 초보인 사람을 이렇게 막론하고 초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10년, 20년 했어도, 저는 사실은 버핏의 생각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주가가 빠지면 사실 기뻐요.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했더니 1번 제일 큰 거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느 순간에도 돈은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10에서 15% 정도 돈은 항상 캐시로 있어라. 그것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캐시. 거의 MMF 같은 거죠.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내가 정말로 큰 하락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언제로 잡느냐, 이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식을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신이 강해질수록 같은 종목에 내가 10,000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12,000주라도 더 갖고 있고 싶죠. 아니면 20,000주. 어쨌든 주수를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조금이라도 빠지면 이렇게 매입을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야금야금 쓰다 보면 결국 0%가 됩니다. 현금이.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저는 이걸 되게 지키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이 정도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정말 살 게 없을 때는 20%, 더 많이는 30%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과 또 다른 무기가 있어요. 버핏은 사실 우리와 다른 점이 이 현금이 많다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정말 하기 힘든 건데, 또 다른 게 뭐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캐시카우. 여기서 캐시 플로우가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 들어옵니다. 현금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도 있지만 보험업 같이 한번 가입하면 한 20-30년간 안 줘도 되는 돈, 놀고 있을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죠. 그걸 이제 버핏은 플로트라고 불렀는데, 이 플로트든 사업에서 나오는 캐시든 간에 모든 캐시가 매년 돈이 들어오거든요. 뭐 분기 배당하면 분기별로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계속 배당이 들어오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현금이 넘쳐나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면 사는 게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싼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자산이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되는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현금 보유가 중요합니다. 현금 보유 비율을 계속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현금이 항상 있다면 주가가 빠질 때마다 기쁘고, 더 빠지면 더 기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하면 종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산
자산 배분이죠. 자산 배분. 그러니까 자산 배분 중에 뭐랑 뭐를 살 건지, 그 중에 또 굳이 하자면 현금은 얼마나 가져갈 건지, 이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 달을 보라고 하는데 주식 종목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을 분석하는 거 중요하지만 현금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 폭락했을 때 다량의 현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100억과 1000억을 넘어서 1조 이상의 돈이 생긴다. 그래서 M&A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겠습니까? 캐시카우를 찾아서 사들여야 되는 거죠. 인수를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이 아니고서 더 적은 금액이라도 캐시카우를 계속 만들어 둘 수는 있겠죠. 근데 그만큼 돈이 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행동을 하려면 저는 금액이 꽤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전에는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산을 키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산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오면 M&A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 1번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정말로 살 게 많다 10%, 애매하다 15%, 살 게 없다 20%, 너무 살 게 없다 30%,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급락을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럼 현금 비중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죠. 20%, 30%, 40%, 50%, 60%가 됩니다. 만약에 반토막이라면.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확 높아지니까 이때 정말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자산이 쌓인다면 나중에는 캐시 카우를 보유해서 나에게 현금을 계속 유입되게 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투자를 더 즐겁게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되 들어오는 현금을 계속 투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선순환을 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